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N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로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미숙 대응으로 인한 타격, 또 최악의 경제 성적 등 장기 정권치고는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이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일 신규 확진자 11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고민 중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좀 저희의 일상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예,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가 마련해놓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을 보면요. 2단계와 3단계의 차이가 그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3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 특히 대중들의 이 소비활동의 급격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소비에 의해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제계의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통량적으로도 경제가 나빠질 수가 있겠지만은 또 경제계층 간에 놓고 보더라도 특히 이 그 3단계 거리두기를 했을 경우에 전통 상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 동네의 상인들 이런 분들의 타격이 더 크고 일용직 이래서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서도 지금 현재의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코로나 그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사태가 더 악화되면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역시 전문가들, 감염의학자들 전문으로 현재의 상황, 코로나 진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3단계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경제를 나중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역당국은 이번 주까지의 추세를 지켜보고 격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우선은 3단계로 가게 되면요. 지금 중위험 시설로 지정된 뭐 커피 전문점이나 결혼식장들 이런 곳들이 다 문을 닫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 업주분들도 많지만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수백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단계의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정확하게 고위험군 12개 업종, 이를테면 유흥주점이라든지 등등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몰리는 곳에 영업을 일단 중지하게 돼 있지만 3단계에 들어가면 꼭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것 빼고는 일단 원칙적으로 문을 다 닫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그 소비와 관련된 부가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거기서 대규모 실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불안한 상태로 가서 현재 경제가 조금 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궁극적으로 코로나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지리하게 계속돼서 오히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 상태가 정말로 의학 전문가들이 보는 상태에서 현재 그대로 뒀을 경우에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현 단계에서라도 3단계 거리두기를 가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다. 이런 전문가들 지적도 지금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그런 양측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론 또한 엇갈리는 모습인데 말씀처럼 글쎄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럼 박사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물론 의학
쪽으로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표, 그러니까 현재 지금 3단계를 가느냐 안 가느냐 할 때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일주에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더블링이 되는 그 상태, 2배가 되는. 현재 지금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네. 좀 줄었지만 그다음에 2주 평균 하루에 100명 이상, 그다음에 감염 경로가 미상,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다음에 방역망 바깥쪽에서 일어난다. 이런 조건이라면 일자리 3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게 현재 방역당국,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현재의 우리 상황은 이런 조건에 어느 정도 육박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경제를 만약에 3단계를 가서 경제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3분기에 성장률이 올라갈 것한 게 오히려 더 떨어져서 당분간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코로나 확진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충족한다면 3단계로 과감하게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민낯을 좀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대기업이나 은행권,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뭐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한테는 사실 이게 언감생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거리두기 3단계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복지의학적으로는 뭐 3단계로 선언을 하고 행정적으로 조처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이 고차원적인 접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지난번에 5, 6개월 전에는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그냥 주는 식으로 모든 국민 차별 없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일자리 거리두기 3단계로 갔을 때 타격이 받을 곳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분야는 오히려 더 수혜를 받아서 언택트 원격 조정 때문에 주가도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하든 재난지원금을 주든 어려운 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단순히 소득 재분배 차원이 아니라 경제가 안 돌아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을 극소화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 시나리오도 지금 동시에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무튼 이번 주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연속 재임 일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799일째 재임인데 그간의 공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오늘로서 아베 총리가 현직에 취임한 지 2,799일이 됐어요. 정말 이 내각제를 하고 있는 일본, 내각제는 언제든지 총리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정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연속해서 8년을 집권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일본이 전후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을 오늘 세웠어요. 자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그 작은 외할아버지는 사토 에이사쿠가 세운 기록을 오늘 경신을 했는데요. 네. 참 일본 정치사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말 그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네.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사임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재임 신기록을 세운 날 아베 총리는 게이오 대학 부속 병원에 지금 병원을 찾는 네. 그런 면에서 이 장기 집권의 끝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지금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베노믹스를 그러니까 경제 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성공적으로 가동한 점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최근의 평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한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본인이 직접 경제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니지만 그 경제 방향을 아베노믹스의 이른바 3가지 화살 정책으로 잡고 그 전문가들을 지지한 거 그런 점은
어느 정도 높이 평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8년 이상 집권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아베노믹스로 보입니다. 8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성장 속에 만성적인 디플레로 투자도 하지 않고 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지난 8년 중에서 1년 최근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6, 7개월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었어요. 네. 특히 과감한 금융 완화, 그러니까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렸고 재정을 폭발적으로 늘렸고 또 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는 이 세 가지 화살 정책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네. 특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이 산하 제한을 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 사회의 평균 합계 출산율을 1.7, 1.8% 우리보다 훨씬 더 높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베 총리의 목표는 2020년에 그러니까 올해 GDP 7,000달러를 7,000조 원을 만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일본 돈으로는 600조 엔인데요. 600조 엔의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작년 말부터 비틀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올림픽을 해서 그 분위기를 더 띄우려고 그랬는데 네. 이것이 코로나가 오면서 계획이 무너졌고 특히 올림픽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이 감염병 대처가 실패하는 바람에 아베노믹스도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특히 이 아베노믹스의 아베 정책은 디플레 돌파 정책으로 돈을 풀어서 디플레를 하는 건데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 그동안에 8년간 돈을 너무 풀었기 때문에 네. 유동성 함정에 걸려서 우리나라와 같은 정책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베노믹스의 정치적 생명도 거의 다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가 발목을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을 때 그때 대처를 좀 더 그러게요. 잘못한 것이죠. 네. 뭐 2주 연속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있고 과로라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시선도 많고요. 그래서 조기 사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놓고 보면 역사 문제 그리고 그에서 비롯된 어떤 경제 갈등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만약에 사임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좀 관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게이오 대학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에게 만난 자리에서 의사가 오라 해서 온 것일 뿐이다. 지난 일주일 전에 검사한 그 진단 결과를 보러 간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9년 전이죠. 9년 전이 아니라 14년 전에도 이 아베 총리가 도중에 건강 이상치로 휩싸여서 사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 재임 중에. 네. 그때도 똑같은 병인 이 궤양성 대장염 또 똑같은 병원이 게이오 대학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 대장성 궤양성 대장염에 악화됐을 때는 통증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본인 입장에서도 현재 본인이 목표로 한 이른바 600조 엔 GDP를 만들겠다는 이 사회도 코로나 상황에서 당분간 물 건너 갔다는 것이 본인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병을 칭병해서 실제로 병이 왔고요. 이때 그만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 후임자가 문제인데요. 네. 후임자가 지금 이시바 시게루하고 기시다 후미오 두 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이시바 시게루가 반아베파입니다. 만약에 현 상태에서 그냥 그만두게 되면 반아베파로서 정권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로서는 자기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가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시바 시게루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그동안 반환 정책, 각종 징용 정책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